4월 20일 장전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의 3시에도 반등을 조금 하지 못하고 호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대단해요. 테슬라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0.0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1%뭐 다 끌어올리고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빅테크 업종들의 실적이 굉장히 엇갈리게 나오면서 그리고 대부분이 부진하게 나왔죠.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약속의 3시 되면서 제가 잠을 들었습니다. 양봉 전환을 보고. 그래서 여전히 뉴욕 증시는 강하다. 현재 성적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내는 성적표와는 다르게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그냥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연준이 할 수밖에 없게 예전에 필살기 있지 않습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결국 기업들의 이런 부침이 경기 둔화로 확단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연준의 선택은 결국 금리 인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시장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섹터가 하락이 나왔는데, 자, 그래도 중국을 포기 못하는 이유. 2022년 세계 반도체 장비 구매 금액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중국, 대만, 한국, 네, 굉장히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확대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 결국 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을 선택하느냐, 대만, 한국을 선택하느냐. 근데 1, 2, 3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 중국의 규제가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 반도체 시장이 재편이 되겠지만은 뭐 드라마틱하게 당장의 이런 시장이 급격한 변화는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전망을 뭐 그렇게 낮춰잡진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역시나 지금 실적이라든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약화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도 여기서 좀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에 분쟁을 개입하는 걸 의미한다. 자기들이 어떤 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뉴스 보면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나라는 당장에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을 침략을 당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면은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들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많죠. 미국에 사시는 우리가 중국을 이제는 약간 포기하고 미국 쪽에 어떻게 보면은 친미 성향을 띠고 있는데 계속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고 있는데도 왜 미국을 포기 못하냐? 왜 중국과 이런 뭐 줄다리기 정책을 하지 못하냐? 중국은 70년 전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이런 이 발언을 인도적으로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뭐 그런 식의 당장에 뭐 적극적인 군사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발언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서 입을 닫아버리면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런 다른 나라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뜨자 푸틴 뭐 그냥 사실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구두적인 발언이고 조금 더 정치적인 내용을 넘어가면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당장 미국에 가잖아요. 120개의 기업들과 근데 여기서 이런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이런 발언들 했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립 서비스라고 봤는데 이걸로 뭐 지금 뉴스 포탈 이런 거 보면은 막 뭐 전쟁 선포하는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립 서비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뜯어오는 게 더 증시에는 좋은 의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보조금 받는 전기차 알고 보니 대부분에 다 K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나쁘지 않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보조금 회사 전기차 배터리에 뭐 LG 솔루션이 11종, 삼성 SDI가 4종, SK온이 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 간주법을 우리가 뜯어보면은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들한테 호재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기브 앤 테이크가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미국의 배터리를 못 만드는 건 아니죠. 설비 투자가 많이 드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사실은 이 무역이란 게 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굉장히 전체적인 거 많은 알고리즘이 엮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얻어오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본다면은 다음 주에 방미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된다면은 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이제 현대 기아차를 전기차 대상 보조 기업에 넣어주는 거, 네, 동맹국들에게 넣어주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 않나. 너무 제가 확대 해석을 하나요? 네,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반도체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역 수지를 당장에 개선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 물건이 없어. 2차전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제품이 붙은 거 요새 뭐 어떤 걸 팔아야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업종들이 좀 회복할 때까지는, 네,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는 이런 자동차, 2차전지, 석유화학 품목들을 잘 팔 수 있게 좀 정치적으로 줄을 좀 잘 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들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모든 게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근데 5월에 주식 매도하는 투자자는 여름 내로 놓칠 것이다. 예.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큰 회사 여러 가지 전략 부서가 있겠지만은 지금 정말 많은 증권사 그리고 뭐 글로벌 은행 뭐 투자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그냥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고 다 자기가 맞다고 우기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래요. 거시적인 전망은 의미가 없지 않나. 예, 단기적인 이슈와 테마 그리고 시장의 흐름, 수급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싫어하지만은 지금은 정말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네, 실적주, 가치주, 스윙주가 가장 좀 약해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테마주 랠리, 개인주 랠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공략한 종목들도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고 막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 회전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데이 트레이딩이 최우선으로 된다. 뭐 그렇다고 스캘핑을 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짧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보면은 복잡하죠. 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자, ABS MR이 결국에는 이번에 2분기 예약 매출이 반토막이 실적은 잘 났는데 이제 예약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2분기에 그 매출 이어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실적을 맞으면서 좀 시장에서 재평가를 봐야 되는 기간이 오지 않나. 그러니까 무작정 바닥이야 기대감이야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실적 이제 어닝 시즌 동안은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방미했을 때 좀 수혜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소형 모듈 원자로죠. 뭐 원자력 발전이랑은 좀 다른 섹터입니다. 테마가 아예 달라버리고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는 테마가 몇 개 없어요. 일진파워, 우진 정도 시장에서 크게 중소형주 테마가 움직이는 건, 그리고 뭐 두산 엘리베이터가 가장 큰 대장주지만은 크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우진, 일진파워가 만약에 SMR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크게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근데 일단은 미국 또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주항공처럼 약간 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미래에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서 당장의 수익이 뭐 좋아하시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개별적인 일정들, 게임주 계속 좋아요. 네, 게임주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주 계속 좋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종목과 뉴스가 좀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 잘 체크하면서 오늘도 장중에 브리핑으로 대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